아니 왜 이렇게 중국을 혐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자 이런 입장이라면 좋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무슨 화교 인분들 이분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다 냅니다. 근데 왜 혐오의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무슨 사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이 당하는 차별 문제. 네. 이를테면 제일교포들 같은 경우에 일본 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인이 되면 아무 상관없는데 조선족이나 대한민국적 그러니까 네. 북조선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지내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뭐 가지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냐면 제일동포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 있냐고. 예. 근데 거울을 들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지문을 찍게 한 나라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도 만 17살이 돼서 주민등록증 만들면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습니다. 자국민 모두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나라가 네. 일본 입장에서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다고 해서 인권 침해라고 공격할 자격이 있냐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일본이 일본 내 소수자들에 대해서 간토 대지진 때 뭐 간토 대학살 같은 거 일으키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조선 사람들 죽입니다. 예. 유사한 역사가 한국에도 있어요. 우리도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질게 험하게 굴었던 역사가 많고요.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잔재가. 게다가 국힘 세력들 같은 극단 세력들이 이런 혐오를 부추깁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예요. 한편에서 보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를 부정으로 만들기도 하고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가지고 한 500만 표 차이로 이겨야 되는데 그 표차를 0.7% 차이로 줄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도 아마 부정선거 아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예. 이 근거가 뭐냐면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 공산당의 작품이다라는 거고 예. 뭐 황교안만이 아니라 뭐 장동혁 등 이제 윤 어게인 세력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아니 그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말이죠. 그 황교안이 네네. 최근에 내건 플래카드 보셨습니까? 김현지가 중국 간첩이다. 아 아니 그거를 아예 플래카드를 그래도 뭐 의혹이란 말을 아마 붙였는지는 이분들은 그래도 프레임 전환을 잘합니다. 그 예. 20년 전쯤에 황교안 공안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김현지는 북한 간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시대착오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누나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정도니까. 미치고 하도 안 그러니까 해보시네, 진짜. 아무 말 대잔치죠. 그 중국 간첩 뭐 다 중국 간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 간첩이고 뭐 아닌 사람이 있겠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중국 간첩. 옛날 방식이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빨갱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내 한동훈도 빨갱이가 되는 세상이에요. 예.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냐면 윤석열이었거든요. 그 윤석열 눈에 보면 자기하고 자기 부인 정도 빼놓고 김용현 정도 빼놓고는 다 빨갱이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들도 다 빨갱이고 뭐 내각도 다 빨갱이고 다 빨갱이인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었던 아이고야, 거죠. 참.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잘 이해 못하는 측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지 같은 데서 본 중국 사람들 중에 약간 교양 없는 분들도 좀 있는 거고 그 교양 문제는 사실 뭐 피차 일반이기도 한데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의 성조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들으면 약간 시끄럽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것에 대한 문화적인 어색함이 존재해요. 그다음 역사적인 사건도 있죠. 이를테면 뭐 병자호란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네. 여기에 이제 극단 세력들이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막 부채질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미워해야 될 건 중국이야. 아니, 부동산 문제는 중국 때문에 생긴 일이야. 예. 여러분이 취직 안 되는 건 중국 탓이야. 여러분이 힘든 일 있으면 그건 중국 탓이야. 그러면서 악마화해가지고 증폭시킨 거죠. 아이고. 아니 병자호란 때문에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면은 그보다 훨씬 최신인 신미양요 등 네. 미국의 강화도 침탈 이건 왜 분노를 안 하나 모르겠어요. 조지아주 사태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일본은 식민 지배를 했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그냥 정치의 입장에 따라서 아무 얘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이런 협중 이슈가 네. 이게 사실 중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또 힘없는 나라 또 이제 우리보다도 좀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은 나라 국민에 대한 혐오로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일종의 어떤 내면화돼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닌지. 근데 굉장히 사악한 흐름이고요. 이거 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은 누가 뭐래도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 맞습니다. 식량 자급률 같은 거 보면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식량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지도 못해요.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자급 못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다 석유든 뭐든 수입해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놀라운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뭡니까? 네. 대한민국이 만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외국 사람들이 사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 이웃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요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이잖아요. 네. 뭐 캐대언 얘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좀 즐겨주고 뭐 팝 콘서트 하는데도 좀 가지고 궁궐도 가지고 또 먹을 것도 좀 사고 쇼핑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앞길을 터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놀라운 성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극단인지 또 일부인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외국인 전체를 싸잡아서 혐오하고 있다 하면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이건 정말 나라 망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인식을 잘못해서 자기 하나 망치는 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단 명동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있잖아요. 해코지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자 그러면 입틀막 하자는 거냐? 예? 라고 얘기하는 뭐 또 사람들도 있지만 혐오 발언은 못하게 하잖아요. 아니요, 정말로 인간을 파괴하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예.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또 국가 공공에서 가름말을 쳐줘야지. 이거 그냥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아니, 그럼요. 내버려두면은 이게 더 만연하고 더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누군가를 거예요. 혐오할, 누군가를 해칠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네.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는 게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자유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 주셨습니다.